안녕하세요. 정호영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혼자는 아니고요. 게스트 두 분이 같이, 뭐라고 해야 돼, 이럴 때? 뭐랄까, 수강? 그냥 같이 있어요. 예, 두 명이 같이 있어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련입니다. 네, 굉장한 미녀 두 분이 오셨는데 화면으로 안 보여서 되게 아쉽네요. 그쵸? 네. 그렇대요. 예,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인데요. 개발자를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경험,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뭐 잘할 수 있어요? C샵이요. 아, C샵 잘한답니다. 여기 경윤이는? 자바요. 아, 자바에 C샵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경험이 필요하고요. 자료 구조 간단히 알고 있죠? 간단히요. 간단히, 예, 간단히. 리스트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다. 그 다음에 트리.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이제, 예,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아주 깊은 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GUI나 웹 쪽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웹 UI 베이직을 아, 수강했습니다. 둘 다? 네. 아, 우리 넥스트에 웹 UI 베이직이라고 해서 간단히 HTML을 다루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데이터 플러스 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알고 있는 대로. 데이터베이스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일 것 같아요. 아, 예, 보통 항상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플러스 베이스인데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자료를 담는 그릇 이런 게 아니에요. 자료는 데이터인데 아까 딱히 답이 있진 않아요. 예, 네. 예. 그냥 자료?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라틴어에 데이툼이라는 거가 있고 복수형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료들 이런 게 뭔가 맞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어떤 저장할 수 있도록 가공된, 주로 이제 우리는 표 같은 거죠. 표의 형태라든가 혹은 그래프, 트리 같은 형태로 조직된 정보를 데이터라고 컴퓨터에서는 부르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 데이터의 집합.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대충? 네, 아, 대충. 네. 그래서 이게 펜이네요.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뭉쳐있는 이게 그림이 삐뚤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타블렛이 삐뚤어져서 하여튼 이거를 우리는 됐다. 데이터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아까 정보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더 의미 있는 쓸모 있는 게 나오면 그걸 인포메이션이라고 요즘은 많이 부릅니다. 그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우리는 인포메이션 바탕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번 내가 회사 창업주라면은 매출을 늘릴까? 아니면 내가 물건을 아마존에다 팔까? 베스트바이에다 팔까? 이마트에다 팔까? 월마트에다 팔까? 다 뭐에 기반해서 결정하게 되겠어요? 데이터를 기반해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된 어떤 사실을 우리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공해서 날리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지식? 그렇죠. 지식, 인포메이션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더 정형화된 형태, 이런 걸 이제 날리지라고 불러요. 아까처럼 어디다 파는 게 좋겠어요? 아마존이요. 그런 게 이제 난리가지가 되는 거겠죠. 왜요?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은 뭔데?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 빅데이터 쪽이나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같은 쪽에서 다루는 데이터 얘기고요. 우리는 데이터들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네요. 예,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줄여서 RDMS
RDBMS예요. 이거 웃기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RDBMS거든요. 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앞으로 배울 건 요거에 대한 거예요. 얘네를 보통 데이터베이스다. 옛날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무조건 요거였어요. 옛날 세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꼴 RDBMS.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사실 그 전에는 또 물론 아니었죠. 이게 이제 1970년대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아까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중에 한 종류였던 RDBMS가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이꼴 RDBMS라는 공식이 최근까지 이어내려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NoSQL이라는 게 좀 유명해지고 있어요. NoSQL.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인데 앞으로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들어봤어요 혹시? SQL은 들어봤어요. SQL은 들어봤어요. 앞에 No가 하나 붙어있는. SQL이 뭐예요? SQL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언어. 우리 자바가 언어잖아요. 그죠? 자바로 네.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고 요거를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RDBMS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NoSQL은 뭐겠어요? 안 사용.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인데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거는 no가 아니고요. not only. SQL이 아니다. SQL뿐만 아니라 not only SQL이라는 거 나중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네. 그렇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RDBMS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효율적, 안정적, 안전한, 다사용자, 데이터 저장.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뭔지 알았어요? 뭔지? 그리고 또 키워드가 있죠. 대용량, 영구적, 저장, 관리, 접근. 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죠? 모르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궁금하면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되게 좋아 보이죠? 네. 뭔가 좋은 말 다 붙여놨잖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석권한 거예요. 요 용도로 쓸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많이 쓰였는데 조금만 한계가 요즘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극복하기 위한 NoSQL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안전하다. 어떤 느낌이에요? 안전하다는 건? 데이터가 네. 유실되거나 마음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하다. 그렇죠. 보통 안전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뭐 기관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안전한 기관. 안전한 업체? 은행. 은행. 그렇죠. 은행하면 안전하다. 왜? 뭘 해주니까? 뭐보다 안전해요, 은행이? 내 돈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 네. 안전하죠. 그렇죠. 네.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아마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확실히 땅 파놓고 묻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죠? 네. 5천만 원까지는 법에서 보호해주니까 네. 안전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거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데이터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에서 이 RDBMS를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그 트랜잭션이라는 걸 보장해 주는데 트랜잭션은 영어로 거래라는 뜻이에요. 거래.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네. 꼭 이런 거 찍으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무거워져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거래인데 거래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여튼 트랜잭션이라는 걸 보장해 준다. 잘 모르겠죠, 트랜잭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짧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선이한테 서원이 볼펜을 10,000원에 샀어요. 그래놓고 서원이가 나한테 볼펜을 줬는데 10,000원 안 주고 툭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서원이는 볼펜만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거죠. 네. 거래라는 거는 나는 볼펜을 받고 서원이한테 10,000원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갈 때가 거래잖아요. 네. 요런 게 딱 묶여서 그런 거 한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을 거래라고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선지가 나한테 볼펜을 안 주고 나도 10,000원 안 주면 어때요?
그냥 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번 줬으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서원이가 경윤이한테 5,000원을 이체해 줬는데 한쪽에선 빠져나가고 다른 쪽에선 안 들어왔으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바로 짜라고 C샵으로 짜라고 시키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네. 예, 그런 게 바로 트랜잭션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 라는 거고 트랜잭션은 그런 걸 보장해 준다. 굉장히 중요한 RDBMS의 특징이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ACID라는 트랜잭션의 4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원자성, 뭐 일관성, 고립성, 뭐 이런 듀러빌러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잊어버립시다. 오늘은 어쨌든 안전하다는 건 이렇게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은행 증권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른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치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무조건 은행이면 무조건 RDBMS 무조건 쓴다. 증권회사 RDBMS 무조건 쓴다. 그리고 게임회사 같은 경우에 무조건 RDBMS를 쓰는 분야가 있어요. 돈이랑 관계된 분야. 결제는. 그렇죠. 결제 시스템. 왜?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영구랑 트랜잭션이랑은 연관되는 건가요? 트랜잭션의 특징 중에 이 영구적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트랜잭션의 속성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아, 예. 아까 원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되던지 아예 안 되던지 이런 게 원자성이고 영구적이라는 것 특징이 무조건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는 무조건 저장돼야 된다. 이유 없다. 날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안 되죠. 네. 돈의 기록, 농협 예전에 데이터 날아갔었는데 아이고 괜찮겠죠? 그냥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DB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였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DB를 사용한다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네. OS가 날아간다든가 실수로 지워버린다든가 이런 게 소프트웨어 문제 아니면 버그라든가 네. 아니면 하드웨어 장애는 뭐냐면 랜선이 잘린다든가 뭐 건물이 폭파된다든가 컴퓨터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게 하드웨어 장애고 물리적 장애도 이런 거죠. 지진이 이거 천재지변 적 하나씩 한 스텝씩 나가고 있는데 물리적 장애 도둑이 와서 컴퓨터를 들고 도망갔어요. 천재지변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라도 데이터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이제 RDBMS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네요. 예,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DBMS 서버를 분산해서 놔둬야 되겠죠. 서울에 하나 두고 춘천에도 두고 안 되면 미국에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DBMS 자체의 기능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기 서버를 다 들고 가면 방법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부터 이제 이런 건 다 시작하는 겁니다. 안정적이다.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 좀 어렵죠? 안정적이다. 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나 안전한 거랑은 또 어떻게 달라요? 안정적.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어떤 걸 안정적이라 그러죠? 화학 시간에 혹시 안정적이라는 단어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남녀 사이, 우리 사이는 안정적이야? 어때요? 데인저러스한 관계예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근데 있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응. 안전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안정이라는 건 뭘까? 마음이 평화로운 거? 아, 마음이 평화롭다? 그러면은 내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좋아요. 뭔가 마음이 평화로우려면은 어때야지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DBMS가 오류가 잘 안 나요. 오류가 잘 안 나야 평화롭다. 왜요? 자꾸 안 되는 값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DB는. 오류가 잘 안 난다. 경륜 동의해요? 이러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 난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남녀 사이가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뭔가 좀 잘 안 헤어지고 지속적으로 잘 가는 거, 그런 거를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는 고가용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가동시간이 1년에 그러니까 365일 중에 99.999% 동안 동작한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 물론 실제로 이렇진 않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은 안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라는 뜻이에요? 0.001% 동안 안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네.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5분 15초 정도예요. 1년 365일 중에 장애가 나는 확률이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거의 무조건 잘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프로그램 켜놓고 끄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 내가 주소록을 짰는데 네. 아니면 내 핸드폰이 1년에 안 끄고 이렇게 돌아간다. 어렵겠죠. 되게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물론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대만 딱 놔두면은 아무리 잘 돌아가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가용성 솔루션을 구축해놓고 사용합니다. 이거를 HA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얘는 마스터, 슬레이브고 얘가 얘를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고장이 딱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마스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잽싸게 그동안 여기 하나 더 살려놓으면 되겠죠. 예, 그동안 살려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웬만하면 안 멈추겠죠. 네. 근데 이게 수동으로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자고 있다가 장애났어 그러고 고치면은 5분 15초 지나잖아요 이미. 내가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추석에 성묘 갔는데 고장났어 그래서 접속해서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미 5분 15초 지나겠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축해 놨습니다. 아, 자동으로 이렇게 다 되게. 신기하죠. 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효율적이다. 이것도 좀 비슷한데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네. 네, 효율적은 또 어떤 거 같아요? 효율적. 효율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관련된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만 딱 고치면 다 같이 뭔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그런 쓰기 관리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거네 그거는. 네. 그러면 성능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건 어떤 거가? 효율적이라는 건 보통 성능이죠. 빠르나요? 빠르다. 예, 빠르다. 그렇겠죠.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빠를 것 같아요. 빨라요. 근데 아주 빠르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빨라. 옛날에는 아주 빠르다고 했는데, 예,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다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접속 유저가 서버한테 10만 명, 이런 거 처리해 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 주소록 짰는데 10만 명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윤이가 주소록을 짰다. 몇 명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러 없이? 에러 없이요? 응. 근데 동시에 접속해서 막 편집하다 보면 응, 그쵸. 안 되죠. 이미 안 되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쵸. 2명만 들어와서 고치면 난리가 나죠. 네. 예, 그 동기화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굉장히 무리란 말이에요. 근데, DB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자를 가정하고 있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더라도, 당연히 잘 돌아가. 은행! 한국카드. 당연히 잘 돌아가죠. 에러 안 나죠. 네. 동시에 사용한 사람, 엄청 많은데도 무리하게 ATM기 어때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ATM기는 사실은 단말기고 중앙에 DB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시에 몇 명이 사용되는지 숫자로 셀 수도 없죠.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잘 돌아간다라는 거고, 대용량이라는 거,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보통 처리해요. 예. 테라는 메가의 1000배죠. 몇 테라.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1메가씩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사실 1메가 데이터 갖고 있기도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은 데이터 1메가 저장하기도 어렵죠. 1메가면 100만 글자니까, 글자 수로.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100만 명, 그쵸? 1메가씩 100만 명이면 1테라예요. 요런 거를 가뿐하게 처리해 주는 게 RDBMS라는 거예요. 100만 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대단하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경린이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2명이 동시에 처리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주소록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돼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용돈 기입장을 앞으로 짰는데 1,000원 이렇게 썼는데 동생이랑 같이 쓴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나랑 둘이 100원씩 써놓고서 둘이 100원씩 깠어요. 동시에. 그럼 800원이 될까요? 900원이 될까요? 동시에 고치면
모르겠죠? 네, 800원 될 수도 있고 900원 될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둘 다 읽을 때 1000원이었기 때문에 100원씩 까고 나니까 실제 돈은 800원이 됐지만 900원 돼버리겠죠? 동시 사용자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걸 동기화 문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코딩할 때 다 이런 거 고려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DB는 사용은 다사용자가 동시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치 한 명이 한 번씩 실행한 거랑 비슷한 결과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800원이 딱 되겠죠. 왜냐면 동시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먼저 들어와서 900원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800원 만든 것처럼 마치 한 번에 하나씩 작업한 것과 같은 똑같지 않은 비슷한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이유가 좀 학문적인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똑같진 않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해 줍니다. 동시 사용자지만 한 명이랑 비슷하다. 사실은 시리얼이란 말 들어봤어요? 시리얼이요? 시리얼 먹는 거. 먹는 거. 아, 내가 얘기했더니 요걸 엄청 먹었어 옛날에. 그거는 스펠링이 다르대. 네. 그거는 시리얼이래. 시리얼. 아, 요건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콤프로스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는 이 시리얼 아니고요. 이거는 직렬이란 뜻이에요. 하나씩 한 줄로 가는 걸 시리얼이라고 하고 사실은 무조건 한 번에 한 명씩 들어오는 거를 시리얼라이즈라고 얘기해요. 직렬의 반대면 병렬이죠. 그렇죠. 건전지 옛날에 알죠? 네. 건전지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 그 전구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어릴 때 했었죠, 이런 거. 네. 그죠? 요거랑 똑같아요. 잘 보면 얘는 파워가 3배가 되고 얘는 수명이 2배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왜 갑자기 쓸데없이 과학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리얼이라는 거는 ABC 3명이 A가 일하고 B가 일하고 C가 일하면 시리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시리얼라이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렬, 패러럴 반대는 A와 B와 C가 동시에 일하는 거를 패러럴이라고 얘기해요. DB는 실제로는 대부분 패러럴하게 일을 하는데 그 결과는 시리얼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특이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예, 그거는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최대한 요렇게, 실제로는 요렇게 하는 것처럼 돼. 실제로는 요렇게 안 되고, 사실은 요런 식으로 일을 하게 돼요. 겹쳐서. 뭔가, 미묘하게. 요것과 요거의 어중간한 상태라, 요거 좀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뭔가 감이 오죠? 네. 완전 패러럴 하지도, 완전 시리얼 하지도 않아요. 어중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시리얼라이저블 하다. 네, 어불을 하나 붙인 거예요. 나중에 잘 배우겠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어쨌든 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명씩 만 명이 작업한 거랑 비슷한 결과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DB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편리하다 이거 참 애매한데요. 이게 왜 편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DB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편리하다. 왜 편리하냐면요. 제가 뒤에 여기 이렇게 써놨죠. 아마 편리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SQL이라는 걸 사용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인데 얘는 선언적 언어예요. 선언적 언어. Declarative Language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절차적 언어라고 불러요. 반대말이에요. 서로. 절차적 언어라는 말은 순서가 필요하다. 어떤 순서에 의해 일을 지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바랑 C샵은 절차적 언어일 것 같아요? 선언적 언어일 것 같아요? 선언적? 경민이는? 객체 지향이 선언적인 거랑 똑같은 건가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비슷해요. 조금. 사실은 객체 지향은 선언적이지만 코딩은 한 줄 한 줄 시간의 순서대로 실행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 적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절차적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절차적 언어예요. 1부터 100까지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죠. 뭐 for 1 to 100 sum 플러스 equal i 뭐 그래서
I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내가 1부터 100까지 돌아가면서 더해줘 라고 명령을 내려야 더하지. 심지어 내가 만약에 100부터 1까지 더하고 싶으면은 100 to 1이라고 하면 100부터 1까지 더하죠.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최적화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예요. 절차. 우리 코딩하려고 그래서 뭘 배웠어요? 자료 구조랑 효율적으로 코딩을 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알고리즘 필요해요. 그죠? 알고리즘 배웠단 말이에요. 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해주려고. 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1부터 1000까지 곱해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사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인가? 이렇게 해도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죠? 네. 네, 5050이네요. 이렇게 안 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짜도 되죠? 네. 어쨌든 우리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절차에 의해 실행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짜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란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DB는 선언적이라는 거는 what 뭐를 할지만 가르쳐주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야 반평균 구해줘 라고 하면 반평균을 구하는 거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how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은 how 다 해줬죠. 그죠? 얘는 절차적 언어는 how를 설명해주는 언어고 선언적 언어는 what만 가르쳐주는 언어예요.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what. 선언이 조금 더 편합니다. 어느 게 더 사람이 쓰는 언어에 가깝겠어요? 아무래도 선언적 언어가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의 알고리즘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SQL은 상당히 자연어에 가까운 편이에요. 다른 언어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어권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를 잘한다면 배우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기는 매한가지 어렵습니다. 모기. 이런 것 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데 가끔 기침도 하고 그래요. 네. 여튼 그 다음은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건데요. 주소록 짜봤으면은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도 혹시 짜봤어요? 디스크에 뭔가 저장하는 프로그램? 아니요. C 때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죠? 파일에다가 뭔가를 저장하는 거 짰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장하는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되죠. 그죠? 그쵸? 데이터와 데이터는 뭐 새로운 줄로 구분한다, 뭐 세미콜론으로 나눈다,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돼요. 근데 DB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시키는 거 저장해! 라고 하면 그냥 저장하고 읽을래? 그러면 읽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 아까 주소록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소록을 짰다고 해봐요. 이름, 주소 이렇게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여기에 new line 세 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읽는 프로그램 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앞에서 이름 읽어오고 주소 읽어오고 줄 바꾸면 이거 뭐 공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공백으로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다 샵으로 구분한다든가 구분 넣고 우리 한 줄 읽은 다음에 앞에서 이름 떼오고 주소 떼오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열심히 잘 짰어요. 갑자기 전화번호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칸을 늘려서. 한 칸을 어떻게 늘릴 거예요 이거? 기존에 있던 파일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네. 요거를 읽은 다음에 주소를 넣어가지고 다 다시 저장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던 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주소 이렇게 쓰면은 이거 a.txt가 있고 b.txt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읽으려면 뭔가 복잡해지잖아. 뭔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바뀌던지 저장 구조가 바뀔 때마다 다 다시 해야 돼요. 작업을 이런 거. 근데 DB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꿀래? 라고 하고 one만 해주면 착 된다. 물리적인 저장 구조라는 게 방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파일로 사실은 하드디스크가 있죠. 네.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추상적으로 본다면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네모난 저장 공간의 집합이에요. 순서예요. 순서. 이걸 블록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로지컬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번호가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게 한 4KB 정도 돼요. 보통. 네. 이런 거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 위에다가 파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추상화를 씌워가지고 우리는 다 파일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 파일 위에다가 일반적인 간단한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이런 걸 해요. 그쵸? 네. 텍스트 파일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짤 때마다 이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들면 파일에 어디에 이름을 넣고 어디에 주소를 넣고 어디에 전화번호를 넣을지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저장했던 구조 그대로 읽어와야 돼요. 바꾸면 프로그램을 다 다시 짜줘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이런 물리적인 저장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DB는 여기에 이름이 있고 여기에 주소가 있고 저기에 전화번호가 있든 말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이름 좀 읽어줘. 100번째 사람 읽어줘. 돈 제일 많은 사람 찾아줘. 이런 거 명령만 내리면 넥스트에서 가장 잘생긴 남학생을 찾아주세요 라고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찾아주는 거지 어디에 어떻게 저장돼 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편리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편리하긴 편리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네. 안전하다. 알겠죠? 네.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은행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건 은행에서 쓸만하냐 안 쓸만하냐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은행에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줘요. 절대 안 써주죠. 제가 찾아도 안 써줍니다.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안정적 아까 얘기했죠. 1년 동안 노는 시간 없이 거의 돌아가야 된다. 오케이? 네.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는 빠르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해서 사용해도 잘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엄청 커다란 데이터를 읽고 쓰더라도 역시 꽤 빨리 된다 라는 겁니다. 편리하다. SQL이니까 절차적, 선언적, 선언적. What, how, what. 그렇죠. 우리는 what만 신경 쓰면 된다. 프로그래머는 how. 근데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깊게 들어가면은 how도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걸 하는 직업이 DBA라는 직업,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사람들은 DB에 how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돈니 SQL이라는 거는 RDBMS가 아닌 나머지 것들, 즉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왜 쓰느냐? 특정 기능은 RDBMS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해요. 아까 빠르다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초당 10,000명을 처리해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엄청 빠르죠? 이 레디스라고 하는 NoSQL의 한 종류는 아주 시시한 별로 성능 좋지 않은 컴퓨터에 설치해도 초당 6만 개 정도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초당 6만 개. 서버 좋은 거에 하면 10만 개는 가뿐하게 처리합니다. 아, 그럼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고성능 서버에 레디스를 설치하면 대신에 얘는 저장이 안 돼요. 다 날아가요. 껐다 키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특정 기능은 RDBMS보다 좋은데 반면에 분명히 못한 기능이 있어요. 대부분의 NoSQL은 트랜잭션 보장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은행에서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을 사용하는 RDBMS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아직까지 은행권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나머지는 NoSQL이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사용이 쉬워요. SQL 쉽다 그랬잖아요. 이 몽고DB라는 친구는 진짜 사용이 쉬워요. 혹시 제이슨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웹 UI 베이직에서 썼어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 뭐 정, 뭐 머니, 백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그냥 바로 집어넣고 불러오는 끝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걸로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네. 그걸 그냥 그대로 집어넣다 불러오면 그냥 저장이 끝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쉬운 것도 있고, 아까 내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보통 테라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많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페타바이트, 테라의 1000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해요. 물론 오라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이름이 엑사데이터가 별명인데 페타 다음이 엑사거든요. 그 정도로 큰 것도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H베이스거나 뭐 하둡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씁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둡. 네. 하둡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베이스는 하둡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엄청 대용량을 자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경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고 NoSQL은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을 집중해서 강화한 게 보통 NoSQL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네. 요거 알면은 굉장히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얘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느냐? 뻔해요. 만들라 그러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내가 1년 줄 테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오려고 시키면은 둘이 합쳐서 1억 줄게. 어때요? 1억. 안 되겠죠? 예, 10억 줘도 100억 줘도 안 될 거예요. 몇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프로그래머, 공학자, 과학자 다 모여서 열심히 수십 년간 연구해왔던 게 오늘날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만들거나 직접 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하는 걸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거 한 학기 수업이에요. 얘를 최소한도 한 학기는 배워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 보면은 뭐 일주일만 배워도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세고 기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배우는 것 자체가 DBM에서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지평, 사고 지평을 좀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네.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를 배우게 될 거예요. 모델링 기법.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 SQL을 배우게 되겠죠. SQL을 사용해서 사용자 추가도 하고 데이터도 집어넣고 빼고 검색도 하고 그런 거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SQL만 배운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코딩을 하겠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플러스 SQL 어떻게 할 거냐? 뭐 C 더하기 SQL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주로 웹 전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파이썬도 괜찮고 C샵도 괜찮고 모든 언어와 SQL을 합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SQL만 배우면 프로그램 짤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DB를 사용하는 거지 내가 DB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프로그램한테 SQL을 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코딩을, SQL 코드를 자바 코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키가 달리는 게임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림 이상해졌는데, 쿠키가 달리는 게임을 열심히 만들면은 요 앱의 속에는 뭐 C샵이나 C++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로그램 안에 DBMS와 연동하는 모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 배워야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DB를 간단하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될 겁니다. 와. 10만 명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10만 명, 동시 사용자 10만 명이 아니라서 내 유저가 10만 명인 건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되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 복잡해요. DB를 사용한다면. 10만 명이 동시에 접근하면 뭐 많아봤자 만 명? 만 명도 안 되겠죠. 그렇겠죠? 뭐 1000명? 이 정도는 금방 처리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DB를 사실은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행, 네. 음악 주소록, 네. 그 다음에 게임 기록, 네. 카카오톡, 신용카드, 구글 검색. 정말 매일매일이 아니고 1시간에 한 번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이 어디에나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배워보자. 이런 취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와. 네, 잘 들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뭐 하더라?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한번 설치해보고 그런 거를 다음 과정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간단히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알았고요. 예, 긴 시간 동안 들은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